오디오를 내 우리가 받는 상 중에 최고의 상은 밥상이라고 하죠. 여기 밥상은 못 받아도 수상은 밥 먹듯이 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린 게 너무 많아 상다리가 부러진 생일상이 있다면 여기 받은 상이 너무 많아 선반이 무너진 책장도 있습니다. 그 무너진 책장의 임자, 수상을 밥 먹듯이 해온 수상 포식자 정홍재 감독이 전합니다. 당신이 상을 받는 방법. 당신이 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너는 이 우주 수많은 별들 하나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 맞다. 이거. 아니다. 짜증나. 약간 싫어해요, 전 이런 거. 웃다 끝나. 좀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캠핑버스 곧 시작합니다. 네, 라디오 캠핑버스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시작에 앞서서 왜 라디오 캠핑버스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내가 버스를 좋아해. 아, 버스를 좋아하시구나. 지하철보다 버스를 좋아하고 그 버스가 좋은 게 그거잖아. 그 항상 내가 요즘에도 이제 타면서 느끼는 건데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되게 많은 사람이 뒤에 되게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가고 있어. 그 중에 나도 한 명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 아,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버스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사실 타이틀인 캠핑이거든. 근데 캠핑의 그 철자를 그 마크를 해놓은 걸 보면 알겠지만 캠핑의 CAM을 대문자로 이렇게 해놨잖아. 이렇게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캠핑하면은 왜 캠핑 가면 뭔가 막연한 그 설레임 그런 것도 있고 그 술 한잔 하고 이제 모닥불 딱 펴지면 하는 거 있잖아. 솔직한 어떤 이야기, 그치, 진실 토크 같은 느낌? 진실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런 캠핑이라는 그런 행위에서 우리가 많이 솔직해지기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을 거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이제 합쳐가지고 캠핑 카라반 말고 캠핑 버스 캠핑 버스. 그래서 라디오 캠핑 버스입니다. 이 라디오 캠핑버스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네, 출발이 됐네요. 예, 시동 걸었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사연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진짜 출발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몇 년 전부터 29초 영화제와 영상 공모전 수상을 위해 여러 번 출품했었는데요. 아직 목표로 했던 수상을 한 적은 없고 오히려 상실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수상자들은 알고 있고 저만 모르고 있는 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 소문내지 않을 테니 영상 공모전 수상을 위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제 그만 받으셔도 되잖아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만 받고 팁 좀 알려줘라. 뭐 이런 맥락으로도 저는 느껴지는데. 아니 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 늘 가득했고 근데 그만 받아도 되지 않나요? 이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 아, 더 받겠다 앞으로도.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상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전은 그만해야겠다라던가 아니야 나 공모전 계속 출품할 건데 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상을 이제 그만 받겠다 아니면은 앞으로도 난 상을 더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좀 갑자기 진지하긴 하지만 아무튼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뭐 오케이.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만해야 될 이유가 딱히 없어. 그래서 뭐 그만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만들어서 또 출품을 하겠지. 근데 앞으로는 그냥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상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좋은 팁 같은 게 있으면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하고 공유하면서 하려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럼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할 수 있는 감독님만의 팁이 있다는 거네요? 팁이 있지. 근데 보통 팁이 10%인가? 제가 알기로 팁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게 팁 아닌가요? 그런가? 그치. 그러면은 많이 줄래? 많이? 많이 주자. 아니 많이 주겠다. 뭐지? 원가보다 더 비싸게 주겠어.
저기 10,000원짜리 먹고 10딱 10만 원 올려놓고 아우, 가는 멋있다. 느낌으로 팍팍 팁을 주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팁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냥 내가 경험했던 거를 공유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수상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줄 팁이 답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알고 있다면 수상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수상하지 못할 확률은 낮아진다. 뭐 그치, 이렇게. 그렇게 하자. 수상 못할 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자. 뭐 약간 표현의 차이인데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수상 못할 확률은 낮추고 수상할 확률은 높이는 방법. 빠밤 이런 거 해야 되는 네, 거야. 해주세요. 다시. 자, 수상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 빠밤. 네, 그러면 자, 이 팁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선배님의 수상 이력을 제가 한번 훑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2017년 코레일 초단편 철도 영화 공모전 우수상으로 시작해서 국군 29초 영화제 우수상, 농업농촌 29초 영화제 최우수상, 2018년 롭스 브랜드 영상 공모전 대상, 주류 29초 영화제 우수상, 하이원 29초 영화제 최우수상, 2019년 동양생명 30 말이 꼬이네요. 너무 많아서. 다시 2019년 동양생명 30초 영화제 장려상, 제5회 신한 29초 영화제 대상,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공모전 우수상, 중독 예방 공모전 UCC 부문 대상, 워시앤조이 영상 공모전 대상, 제6회 신한 29초 영화제 대상, 2021년 세계일보 UCCN 사진 공모전 대상, 농토리 공모전 영상 부문 우수상, 제7회 신한 29초 영화제 특별상 해서 대상이 6회, 최우수상 2회, 우수상 5회, 특별상 장려상 1회 4년간 총 15회의 수상을 하셨고요. 여기서 주목할 건 15번의 수상 중에 대상이 무려 6회로 가장 많았다는 거. 이 정도면 저는 좀 얄밉거든요. 그치. 응. 동의해. 나도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브리핑이 됐을 때, 네,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아니면, 아니에요. 멀려. 이렇게 좀 겸손 떠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좀 그래.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29초 영화제에서 가장 많은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도 신한 29초 영화제란 말이죠. 그치. 29초 영화제가 지금의 날 낳았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고, 날 낳았지. 어머니다. 거의 어머니지. 그리고 그 중에서 물론 뭐 다른 작품들도 다 특별하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신한 29초 영화제가 나한테는 좀 더 특별하지. 그러니까 제5회 대상 그리고 6회 대상, 심지어 7회 때는 특별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수상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건데 3년 연속 수상에 그리고 대상을 2년 연속으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약간 신한은행 측이랑 뭔가 있었거나 아니면 거의 뭐 회장의 조카였다 뭐 이런 정도 아닌가라는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조금 해봅니다. 그거 우려했던 부분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진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은 했지. 근데 결코 그런 건 없고, 내가 초등학교 때 입학하면서, 그때 1학년 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그 통장을 하나 개설을 했거든. 그때가 조흥은행일 때야. 조은은행. 조흥 모르나? 조흥? 조흥은행. 저 처음 들어봐요. 그래? 조흥은행. 여기서 이렇게 세대가 갈리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아무튼 그러니까 현재 신한은행이 구조흥은행이었어. 조흥은행 통장을 그때 개설해서 지금도 그 계좌가 있는, 현재도 주거래 은행이다 라는 거 말고는 전혀 뭐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때 같이 있었잖아. 6회 때 6회 네. 시상식 때 같이 맞아요. 있었지. 그때 온라인으로 시상을 했었죠. 코로나 초반이어가지고 맞아요. 생소하게 온라인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네. 와,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도 너무 생생하지. 어떤 게 가장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그때 승현이네 가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화상을 보면서 주문도 못했었던 거 기억나지? 긴장되니까. 우리 맞아. 발표되는 거 보고 메뉴판만 보고 계속 맞아. 발표되는 거 보고 결정되면은 이제 고기를 먹자 이러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우수상, 최우수상 했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상만 남았는데, 작년에 난 대상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 작년에 대상을 줬는데 이번에도 설마 대상이겠어? 이번에는 못 받겠다. 그리고 이제 거의 좌절하는 분위기. 맞아. 기억나지? 그러면서 야 이런 말도 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 작품이 대상을 받으면 심사를 정말 공정하게 하는 거다. 근데 이 말도 해놓고 이상한 거야. 이 말도 해놓고 웃긴 거지. 그리고 먹자 이러고서는 근데 귀는 다 맞아, 이쪽으로 이렇게 가 막 있고. 가 있죠. 그리고 나선 대상 하고서는 아빠 얼굴에 정우재 감독 하는데 한 1, 2초 정도 정적이었던 것 같아. 우리 다. 맞아. 어떤 반응을 뭔가 못했었어요. 이거였어 그냥. 맞아. 뭔가 듣고 일단 들었어요. 듣고 응? 와! 내가 제대로 들었나? 뭐 약간 이런 어떤 와! 확인하는 이게 아니라 절차가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서로 이게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아마 그냥 뭐 난리가 났었지.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 어안이 벙벙했지.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서 그때 안 그래도 이제 그 줌으로 화상으로 하는 것도 이제 처음이었는데 인터뷰도 이 핸드폰을 보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날 이후에 알았어. 그 다시 보기로 보면서 정말 정신없이 나도 저 되게 정신없어 횡설수설 했더라고. 그래서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정말 잊지 못하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럼 이렇게 많은 수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량인 것 같아. 물량. 물량? 끊임없는 생각, 끊임없는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면 계속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해. 그래서 그걸 계속 디벨롭하고, 그게 디벨롭이 됐다 싶으면은 촬영 계획하고, 그리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만들고, 출품하고, 그리고 뭐가 다 되면 또 만들고, 또 출품하고 그런. 그럼 이렇게 물량이 많았으면 사실 수상하지 못한 작품도 많았겠네요. 너무 당연하게 못한 게 더 많지. 부담이 더 많고. 근데 사실 수상한 것도 지금 많고. 그러네. 그렇죠. 약간 욕심이 조금.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상 팁 알려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처음 말하고 싶은 거는 끊임없는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 의심과 불신? 보통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빨리 하고 싶어 하거든. 빨리 진행해야겠다. 근데 나는 일단은 뭐가 딱 와. 그러면은 그걸 믿지 않아. 그때부터. 내가 낸 아이디어를 다른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게 진짜 재밌어? 이거 진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해. 정말 괜찮은지, 정말 재밌는지. 그리고 이게 다들 아는 거겠지만 이게 정말 주제에 맞는지, 이게 심사하는 분들이 좋아할 건지. 그래서 초반에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또는 극작을 해놨어, 썼어. 그걸 보고 이렇게 보는 거지. 이런 느낌. 약간 흘겨보는. 이런 느낌. 읽을 때도 약간 이렇게. 이러면서. 그럼 좀 다른가요? 달라. 진짜 달라. 달라요? 진짜 달라. 그리고 다음날 또 다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은 거기까지 그래 놓고 또 다음날이 되면 그 아이디어를 다시 이렇게 쭉 생각해봐. 그런 경험 해봤자. 뭘 의심하거나 불신해본 적 있지? 있죠. 그걸 내 아이디어에 하는 거야. 내 아이디어를 잣대로 보고. 이 새끼는 재미없을 텐데. 이거 상 못 받아. 근데 사실 내 아이디어에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내가 일부러 하는 과정 중에 하나야. 그럼 그러려고 노력하시겠네요. 근데 지금은 버릇이 됐지. 그럼 다음요? 안 할 거를 먼저 정해. 안 할 거? 안 할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말했던 거랑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안 할 거 먼저 정하기. 이건 좀 약간 의외인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할 걸 정해놓은 걸 안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독창적인 생각을 해서 내 아이디어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도착하는 건 보편적인 생각이거든.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비슷한 생각을 결국에 하긴 해.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지구에 사는 이상,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지구에 사는 이상 사실 주제에 대해서 주제가 하나 딱 던져졌을 때 생각하는 건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 그렇죠. 비슷하죠.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독창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난 독창적인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보편적인 생각을 다 걷어내는 거야. 먼저 내가 흔히 할 수 있는 생각들을 일부러 해.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고
최대한 내 머리를 타이트하게 만든 다음에 아이디어 매핑을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 보편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이제 그거를 안 하는. 그치. 그러니까 안 할 것들을 먼저 정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창작이라고 하는 거는 덧붙여 나가는 게 아니라 쳐내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보통은 붙여나가는 작업을 하거든. 좀 더 해봐. 여기에 뭘 더 하자. 입히거나.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1에서부터 차근차근 제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1, 2, 3, 4, 5, 6, 7, 8에서 100의 작품을 100이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100을 가지고 쳐내는 작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조각상 같은 거. 깎아내는. 그러니까 1을 10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100이 있는 거를 특별한 1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보통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막 뼈를 붙이고 그 위에 막 살을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뼈만 남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네. 뼈만 남기는. 그러니까 찐만 남기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데도 좀 필요해. 이게 살아가는 데서도 좀 필요한 트레이닝 방법인데 거기다가 심지어 짧은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간결해질 필요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 쳐내는 거. 그게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사실 되게 독창적이잖아. 너도 지금 되게 독창적이거든. 저 독창적이에요. 지금 되게 독창적이야. 정말. 이러고 있는 모습도. 좋은 거죠? 그렇지, 좋은 거지. 나도 그렇고 다 독창적이야. 이미 독창적이야. 근데 독창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약간은 좀 어려운 지점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나로 사는 법 이런 거를 책으로 보는 느낌? 알아요. 그 막 나로 존재하는 법 약간 이런 느낌의 책? 그래.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나로 존재하기 막 이런 책이 있어.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나로 사는 법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을 보면서 학습을 한다는 거야. 그 말은 나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고 혹은 나로 사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 나도 물론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책이 쫙 이렇게 그런 류의 책들이 깔려 있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좀 묘하기도 했고. 지금 어떤 책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독창적인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약간 전 좀 길을 잃은 것 같거든요. 독창적이라고 하는 건 물론 뭐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본인 자체가 독창적인 건데 그래서 나의 생각을 펼치면 되는 건데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할 법한 또는 안전한 이야기를 선택한다는 거지. 약간 눈치 보는 그런 건가요? 그치.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 내 이야기가 재밌을까? 이야기 이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은 망설이는 거야. 막 부끄러워해.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왜? 맞다. 이거 어때? 아니다. 짜증나. 약간 싫어해요, 전 이런 거. 이게 나도 너무 답답해. 그냥 얘기해. 아니야.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가 이미 다 끝냈어. 근데 그 아이디어가 사실 되게 좋을 수도 있잖아. 또는 그 아이디어를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다른 게 촉발될 수가 있거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 그게 다 디딤돌들인데 얘기가 흐름이잖아. 다 수다라는 게.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꺼내놔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왜 이게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먼저 하는 거야. 나도 예전에는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그랬던 것 같고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받아온 그런 교육 때문인 것 같아. 교육의 문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 주입식 교육. 그치. 주입식 교육 또는 그런 어떤 패턴들. 선생님 저요. 너 얘기해봐. 이렇게 망설이기도 하고. 근데 뭘 얘기했을 때 그건 아닌데. 너무 그건 민망해. 맞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손 들어서 나도 발표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슬쩍 보고 손을 다시 내리는 거야. 제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 일단은 얘기해 봅시다라는 토론 문화라기보다는 뭔가 맞춰보자라는 문화란 말이야 사실. 내가 겪었던 것.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티스트들은 좀 약간 핸디캡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어릴 때부터 내가 스스로 뭔가를 표출하는 거를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교육까지 또 왔습니다. 자,
이 컨텐츠의 도착지는 어디인지 아니 뭐 아무튼 잘 가고 있어. 가고 있나요? 이런 얘기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굳이 창작 작업을 안 하는 사람 일반 그냥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도 각자 자기만의 유니버스가 있거든. 세계관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 세계관을 타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보여준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맞고 틀리는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미 내가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스스로가 독창적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 조금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긴 한데 깔끔하게 얘기를 하자면 너는 이미 독창적인 얼굴과 생각을 갖고 있으니 너의 유니버스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약간 부끄러워져가지고. 나도 약간 지금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무튼 마무리가 있어. 마무리가. 너는 이 우주에 빛나는 하나의 별이다. 마음껏 빛내라. 약간 오글거린다고 하죠. 그치. 약간, 예. 아니 근데 나는 좋아해 이런 거. 그렇죠. 약간 진지한 느낌. 뭔가, 좋아해. 시 이런 거 시 같기도 좋아하고. 나 시 쓰고 이러거든. 뭐 아직 공개는 시 쓰세요? 있습니다. 이만큼 있습니다. 써놓은 게. 근데 힙합도 시 아닌가요? 시죠. 라임. 현대의 시는 어쨌든 우리 힙합 시인들은 우리 래퍼들이 시인이잖아요. 아무튼 저는 근데 이걸 내가 말로 하니까 좀 약간 나도 얼굴이 빨개지네. 이게 적어놓으면 좋은데. 다음엔 한번 적어서 한번 볼게요. 그럼 다음엔 적어서 이렇게 네. 펼쳐놓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 합시다. 제가 메모를 해둘게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네. 네. 자, 그러면 또 수상 팁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장훈이 형도 얘기를 했던 건데. 장훈이요? 누구예요? 아니 서장훈. 서장훈. 네. 우리 큰형. 정말 많이 큰형이죠. 많이 큰형. 씨. 이거는 장훈이 형도 얘기를 했던 건데 제발 즐기면서 하지 마라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어. 창작은 즐기면서 할 따위의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즐길 것은 따로 있고 그래서 즐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럼 즐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해야지. 이렇게 불을 켜고 막 열심히 치열하게 예민하게 달려들고 그리고 더 열심히 막 해야 돼. 막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잠깐만 이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될 일인가? 눈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치 힘들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봐봐. 극작에서부터 어떻게 기획을 해서 극작을 해서 촬영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촬영한 거 가지고 편집을 하고 편집본을 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후시 녹음을 한다든가 또 후반 작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상황 포인트마다 힘들다는 생각이 확 몰려와. 그게 신체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와, 나 힘든데? 야, 씨, 너무 힘든데?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게 이게 왜 힘들지? 왜 뭐 때문에 힘들지? 그러면서 어떤 주변 어떤 상황들을 탓하거나 또는 사람을 탓하기도 했어. 그 이유를 사람한테서 찾기도 했어. 힘든 이유. 힘든 이유를.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생각해 보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였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창작 일, 특히 테크니션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은 힘들고 되게 어려운 작업이야. 그거 또 혼자 다 하시니까 촬영이랑 뭐 기획이랑 뭐 극작 뭐 이런 거 다 사실 선배 혼자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너도 나랑 같이 작업을 했겠지만 겉으로는 어땠을지 몰라. 물론 뭐 내가 일부러 내색을 한 적도 있고 나 조금 힘든다라는 거. 근데 사실 모든 순간이 힘듦은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늘 힘들었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결국에는 나도 내 예민함에 나도 지치거든. 그렇죠.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아. 야, 너 왜 그래? 적당히 해.
그럼 또 나는 또 싸운단 말이야. 그럼 둘이 싸우고 앉아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러면 또 다른 애가 나타나서 나를 말리기 시작하지. 야, 둘이 그만 싸우고 할 거 하자. 할 거 하자. 근데 세 번째 내가 또 뭐라 그러겠어? 야, 됐고 제대로 해. 이대로 이렇게 할 거야? 적당히 할 거야? 막 싸워. 치열하게 해. 그러면 막 나도 너무 지치고 힘든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보통의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린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좀 괜찮아지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힘들잖아. 그럼 안도할 때가 있어. 아, 올 게 왔구나. 힘들구나. 웰컴 투 힘듦.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지. 그럼 힘든 게 반가운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래. 오히려 너무 수월하면 불안해. 근데 힘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 너무 힘들지.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재밌잖아. 힘든데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매운데 맛있는 거. 아니다. 아픈데 좋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아픈데 좋아 이런 거 있잖아. 제가 매운데 맛있다까지는 이해했거든요. 근데 아픈데 좋다는 건 좀 변태 변태 아닌가요? 아니야. 분명히 공감할 사람이 있어. 그래요? 아픈데 좋아.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놀이공원에 어릴 때 갔었지. 가죠. 근데 놀이공원 같은 데 갔다가 오면 막 엄청 신나게 놀았어. 너무 좋아. 근데 집에 오면 애나 어른이나 다 뻗어버리잖아. 밥이고 뭐고 뭐 씻는 것도 대충 그렇죠. 씻고. 일단 눕죠. 그 말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야. 몸적으로. 근데 그렇게 그 예를 두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힘든 거랑 재미없다라는 거 또는 안 힘들어야 재미가 있다. 재미가 없는 건 힘들다. 이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놀이공원이랑 비슷한 게 전 체육대회 같은 느낌? 체육대회 좋다. 네. 체육대회. 왜냐면 저는 너무 재밌게 하고 했는데 뭐 힘들다 하면 와 오늘 왜 이렇게 체육대회 하는 날 같냐? 라는 말을 저는 네, 수시로 하거든요. 맞아. 모래만 나고 입에서. 맞아. 약간 그런 거 같아. 얼굴 뻘겋게 막 올라왔는데도 막 익어가지고, 어쨌든 뭐 하잖아. 뭐 그런 그 상태랑 좀 비슷하다. 힘든데 재밌어서 한다. 그리고 우리 어떤 사회적인 문화의 정서상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거를 사실 선호하지 않잖아. 그래서 왜 힘든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마치 약한 사람, 쟤 왜 이렇게 약해 이러고 그리고 끙끙 참아야 멋있고 막 와, 저 사람은 지치지도 않아 이런 거. 너무 지친데. 근데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딴 데서. 어쨌든 폭발하거든. 그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좋은데 재밌는데 이거 얘기하듯이 힘든데 나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은데 또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고는 사실 없고 양과 같은 감정의 하나거든. 어떤 상태. 네, 그러면은 힘들다. 그렇지만 재밌어서 한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 결정적인 이유. 상 받아야지. 상. 예. 그걸 잊고 그래서 공모전 하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치.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어쨌든 뭐 상을 받는 게 그 상이 작업물의 가치를 뭐 절대 평가하는 거는 아니지만 나는 공모전 작품을 기획하고 그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 목적은 철저하게 수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유성 매직으로 빡 써놔야 되는 정도로 수상.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목적이 점점 흐려지더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적이 희미해지는 거야. 왜 그러겠어? 힘드니까. 그게 내가 제일 경계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 왜 그러냐면 한참 막 작업 중이야. 그게 어떤 과정이 돼도 과정 안에 어떤 작업 중에 한참 막 예민하고 더 열심히 아까 말했던 대로 막 치열하게 하고 더 고민해보고 이게 맞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지. 저거를 좀 이렇게 치우고 하면은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 왜? 이걸 한번 치우는 순간 이따 카메라 뒤집으면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고민을 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런 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작업하는 게 아름다운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어떤 현장이라든가 어떤 모든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뭐 좋게 약간 적당히. 그치.
힘 빼고 가는 거야. 적당히. 물론 뭐 연기할 때 힘 빼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맥락이고. 그냥 적당히 하는 거야. 좋게 좋게. 왜? 근데 괜찮아. 우리는 이미 이 행위의 가치를 부여했거든, 우리가. 근데 사실 이런 게 좀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지. 더 무서운 게 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본인의 작품을 만들면서 이거 재미없는데 이거 상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확 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또는 심지어는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이거 존나 재미없다. 막상 찍으면서. 근데 그게 있거든. 그 글로 해놓고 내가 상상으로 해놓은 거랑 막상 현장을 펼쳐놓고서는 촬영을 하기 시작하면 느낌이 와. 이게 아닌데. 오케이, 잘 가고 있어. 이런 게 있어. 어찌됐든 참여자가 알지, 느끼지. 존나 재미없다. 이걸 만든다고? 근데 얘기 못하지. 왜? 얘기하면 분위기 깨는 게 되거든. 왜? 이 현장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우리 아름답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되게 깨고 분위기 싶지 좋은데. 않죠. 좋아. 야, 잘 됐다. 야, 너가 와줘서 좋다. 막 이러면서 아름다운데 그 얘기를 누가 해? 분위기 깨는 게 되는데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만 다음에는 이 사람하고 작업 안 해야지. 또는 이럴 거면은 그냥 내가 만들고 말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묻어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약간 무서운 걸 넣어서 좀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기획할 때 야 우리 수상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딱 해서 모인단 말이야. 근데 그래놓고 막상 시작을 하게 되면 쭉쭉쭉쭉쭉 흘러와서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작업하니까 참 좋다 그지? 진짜 우리 아름다운 것 같아. 야 나 진짜 상 안 받아도 돼. 나 인상 받은 것 같아. 이런 생각. 우리 이미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 받은 것 이것만으로도 같다.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않냐 이러면서 결국에는 출품에 의미를 둔 작품이 덜컥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출품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시상식 때가 다가와. 그러면은 모두가 싹 바뀌지. 어떻게 바뀌어? 상 받고 싶다. 상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까 이미 받았다고 했는데. 서로 주고 받았잖아. 근데 뭐 당연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시상식 때 또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시상식 보는 거야. 우리 이름이 나올지 언제 나올지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얘기 안 했어. 우수상인가 봐. 우수상 얘기 안 했어. 우리 최우수상인가 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대상 발표 나고 나면 배 아프지. 저게 왜 상을 받았지? 우리 작품이 왜? 저게 왜 받아? 진짜 야 맥주 하러 한잔 하러 가자. 야 맥주 한잔 하고 집에 갈 거야? 누구도 집에 가. 아까 그런 생각했다네. 서울에 거봐야지 못 받을 거야. 이런 애들 저 밥 사 갈게요. 그러면 이제 3, 4, 5, 5 맥주집 가서 아름다운 맥주 마시는 거야. 의미 있는 맥주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서 이제 계산할 때가 되면은 야 15,000원씩 내 이러고서 집에 두덜두덜 가면서 그때 한 번 더 본다. 상 받은 거. 그래서 또 이 상 받았다고? 그리고 내 거 한 번 더 보고. 내 거 왜? 이건 경험담이죠? 아무튼 슬픈 경험이 이 얘기를 있었다. 하나 해주고 싶은 게 나도 상을 못 받을 때가 더 많잖아. 근데 상을 받았을 때 그 한국경제신문 그 본사 건물을 나서는 나를 보는 사람들과 그냥 나오는 나의 상태가 너무 달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당연히 응당 그러겠지. 근데 나도 못 받았을 때 집에 갔을 때는 뭐 방금 말한 대로 한 적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근데 그걸 반복하지 않는 것뿐이야.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 이유가 내가 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그 로비를 나와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 그랬을 때 열에 딱 한두 분들 정도는 축하를 해줘. 상 받으셨네. 잘 봤어요. 그게 진심이든 어쨌든 그런 인사를 해주는데 대부분은 가자. 해 아까 받았던 거. 이런 식이야. 인사도 안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다음 페이지가 궁금하지가 않아.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내가 못 받았을 때도 일부러 그 주변을 이렇게 있어. 상 받은 사람들 주변에. 왜냐면 주로 혼자 간 적도 있으니까.
그럼 상 받은 사람들이 축하드려요 하니까 나도 뭐가 생기냐면 와 다시 잘 만들어서 저 상을 꼭 받아야지. 저 사람 손에 들려져 있는 상을 받아야지. 라는 이 동기부여가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칼이 갈리는 거지. 칼. 그래서 그 양가 감정을 내가 느끼면서 아 이게 못 받았다라는 그 상실감을 안고 집에 갈 게 아니구나. 오히려 오케이 이래서 못 받았어. 그래서 차라리 집에 얼른 들어가서 그냥 내 작품 계속 보는 거야. 받은 거 계속 보는데 생각하는 방향성이 바뀌지. 뭐가 아쉬웠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이러면서 근데 그 경험이 나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사람들 받고 나서 그 쇼핑백이랑 꽂다가 되게 부끄럽긴 하거든. 근데 걸음만큼은 당차다. 좀 부러웠을 것 같지. 진짜. 근데 그 마음을 나도 안다. 내가 못 받았을 때 그래서 나는 상 받은 사람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도 좀 들어봤었고 못 받았을 때 정말로 지하철역까지 따라갔었어. 안 무서워하던가요? 아니 한 3-4명 이제 무리가 있잖아. 그래서 그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더라고. 상을 받았을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목적은 수상에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해주셨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수상과 상금이 우리의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치열하고 예민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상도 받고 상금으로 하고 싶은 거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과는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 그렇죠. 우리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과정밖에 없어.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100% 1000% 통제할 수 있어. 모든 걸 쏟아부어야 돼. 거기다가. 과정에.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더 예민해야 되고 더 치열해야 되고 더 막 열심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해야 돼. 그래야 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상을 받아서 그 상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때 돼서 아름다운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더 해야 돼. 더. 그래야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수상하지 못해도 뭐가 남아. 아니야. 남는 거 없다. 남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남는 거 진짜 하나도 없어. 뭐 제작비도 다 쓰고 내 마음도 마상도 입었고. 반대로 뭐가 생겨. 이게 맞다. 생긴다. 뭐가 생겨요? 분명히 뭐가 생겨. 뭐가 생길까? 그런 거 아무튼 경험치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경험치. 아니야 경험치의 그런 것도 아니야. 좀 더 큰 폭이 아무튼 뭐가 생겨. 경험치보다 크면 약간 레벨업 같은 건가요? 그렇지. 뭐 레벨업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어쨌든 그렇게 해야 남는 건 없더라도 분명히 뭐가 생긴다. 그래서 그 생긴 뭐로 다음 작업을 하는 거야. 아름답게 다음 작업. 그렇지. 근데 너도 좀 예민한 타입 아니야? 저요? 저 예민하죠. 예민하다는 소리 많이 듣지. 많이 듣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불편해하지 사람들이. 사실 전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예민한 저를 좀 좋아하거든요. 예민한 게 작업할 때도 사실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지. 근데 나도 같은 입장인데 그냥 내 생각에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일부러 막 저것 좀 이렇게 좀 해줄래? 너 좀 이렇게 좀 안 해줘.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창작자라면 응당 좀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예민이란 단어를 사실 그런 좋은 의미로 쓰진 않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예민이라는 그 첫 번째 그 사전적 의미에 되게 좋은 의미가 있거든. 어떤 게 있지? 찾아봐야 돼. 요새 봐야 돼요 지금? 예민. 분석 능력이 뭐 뛰어난 뭐 이런 의미가 있어. 되게 좋은 의미야. 예민하다. 무엇인가를 느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 거봐 다 들어있잖아. 분석하는 능력, 판단, 뛰어나다. 뭐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가 늘 하는 행동이거든. 그리고 그것도 뛰어나게 하는 게 예민한 거니까. 근데 그 약간 다른 건 어쨌든 그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작업물을 보는 대중들이나 또는 공모전 이러면 심사위원들이 해주는 거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어떤 판단 이런 거니까 심사위원 분들도 좀 예민하게. 그렇지. 예민하게 해주셔야지. 예민하게 심사해 주셔야지. 요즘에는 예민하다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그렇지. 주로 상대가 불편할 때 많이 쓰잖아. 이런 거지. 야, 너 지금 좀 예민한 것 같으니까 좀 적당히 해. 아니면 야, 일로 와. 쟤 지금 되게 예민해. 아 그래. 제 예민해. 그렇지. 갑자기 너무 싫어. 이렇게. 이런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에도 쓰는 맞는 표현인데 결국 반대로는 너 지금 되게 예민해서 우리가 불편하니까 좀 둥글둥글하게 해. 이런 의사 표현이잖아. 좀 분위기 만드는 것도 그런 거니까. 그치. 그 지점이 나도 늘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예민해야 한다. 예민하면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민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감각들이 날카로워진다는 거거든. 근데 그 날카로운 거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맞아. 그래서 그 밸런스를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지금 현재 나한테도 좀 숙제인 부분. 내가 숙제. 앞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숙제는 뭐 잘 하셨어요? 과거에? 왜냐면 안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그냥 딱 들어도 싫어. 숙제라는 말이. 숙제라는 말이 싫어. 그냥 숙도 싫어 그냥. 그래서 나는 그냥 나한테 숙제는 그냥 안 하는 거였어. 그냥 해야 되는데 이걸 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숙제가 있는 거고 저 친구들이 하는 거야. 아, 난 안 하고. 난 안 하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물론 근데 이제 내가 되게 좋아하고 뭐 선생님들을 다 존경하지만 그래도 다 다르잖아. 좋아하는 선생님 있죠. 상대적으로 다르잖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숙제는 참 열심히 했지. 그래도 희망적인 건 좋아하는 선생님의 숙제는 잘 하셨다고 했으니까 또 이 영상일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네. 결국엔 할 숙제네요. 네, 지금도 앞으로 좀 더 저기 하겠습니다. 약간 여름방학 숙제라는 생각으로.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제가 한번 정리를 또 해보자면 끊임없는 생각과 시간 투자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할 것들을 또 정리하고 쳐내면서 조각상 깎듯이 하고 또 즐기면서 하지 말고 더 치열하고 예민하고 막 힘들게 그리고 또 수상의 목적을 또 잊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네, 선생님 들어도 약간 복잡하네.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직접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그렇지. 깔끔하게 얘기하면 덜 했거나 적당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다. 더 해라. 그리고 오늘의 완성본은 그게 극작이든 촬영 완성본이든 오늘의 완성본은 내일의 수정본이다. 이거는 좀 공감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최종. 그거는 정말 있지 최종. 최종. 진짜 최종. 그럼 결국엔 다 지우고 또 다시 최종이 시작되거든. 아무튼 오늘의 완성본은 내일의 수정본이다. 이건 당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모전 상금은 결코 일확천금이 아니다. 로또라든가 복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트로피가 되게 무겁거든요. 보기보다 묵직해요. 그 트로피가 괜히 무거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네. 너는 이 우주 수많은 별 중에 하나다. 마음껏 빛내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음껏 아무튼 뭐 그런 마음으로 작업해서 출품하고 그리고 내 손 떠났으면은 잊어야지. 어떤 뭐 대천명의 마음으로 있고 그리고 바로 좋네. 그리고 다음 작업 준비하는 거야. 헤어졌으면 잊어야지. 사진 지우고 삭제해야지. 아까 또 얘기했지만 진짜 과정에 충실했으면 그러니까 과정에 충실해야 이렇게 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시작은 공모전 수상 팁 알려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약간 그거보다는 어떤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 전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중간 그렇게 생각했어. 네. 근데 뭐 좋잖아. 좋다. 좋죠. 좋은 거죠.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 상 받는 팁이라고 했을 때 어떤 뭐 실제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 현장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어딜 가나 찾아볼 수 있고 책도 있고 다들 아는 얘기일 거고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알고 있지만,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잘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다음에는 실제 관한 얘기, 현장 네.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아이디어가 어디서 탁 떠오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재밌지. 예, 그쪽 얘기하면은 또 재밌어요. 예, 웃다 끝납니다. 그럼 기대를 어, 또 해보겠습니다. 현장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고 음. 그런 게 좀 좋고. 그리고 또 배우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원래 배우였고. 그렇지. 근데 배우에서 어떻게 영상 일을 또 하게 됐는지도 또 한번 썰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거는 생각. 거의 뭐 드라마 시즌제로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배우고, 배우이면서 감독이고, 감독이면서 배우를 하는 거지만,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많아. 비하인드도 많고. 그리고 내가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래도 사실 나는 편집을 할 줄도 몰랐었고, 카메라도 몰랐었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사이의 어떤 토막토막 때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공유를 하면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나 그 중간쯤에 있는 분들한테 또 좋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라디오 캠핑버스 어떻게 운전하고 이끌어 가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라디오 DJ가 정말 너무 하고 싶었고 현재도 꿈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는 영상에 대한 얘기, 카메라에 대한 얘기, 우리 창작하는 사람들의 얘기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보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냥 수다 떨고 싶어. 그거를 이렇게 게스트나 이런 초대된 사람들이랑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그분들이 물어보는 걸 같이 얘기하고 싶고, 그분들이 던져주는 주제를 가지고도 얘기하고 싶고, 최종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캠핑버스잖아. 네. 정말로 버스를 타고 캠핑을 가서 이 셋업으로 시청자분들하고 라이브를 하고 싶어. 그래서 직접 불을 피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고기도 구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라이브로 소통하고. 라디오의 꽃은 어쨌든 라이브잖아. 정말 너무 하고 싶거든. 근데 그런 상황까지 도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의 지금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콘텐츠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고 싶어. 그래서 꼭 그렇게 되는 상황이,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 꼭 그렇게 되길 바랄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꼭 그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라디오 캠핑버스의 첫 어떻게 보면 손님, 승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오늘 되게 재밌었고, 또 선배님의 수상 팁 이렇게 가까이서 듣게 되어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너무 고맙고 망설임 없이 이렇게 자리해줘서 고맙고, 여기 먼 파주까지 이렇게 와서 고맙고, 와야죠.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저기 문 감독과 양 감독께도 일단은 고맙다는 얘기 전하고 싶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지. 네. 음. 고생했어요. 음. 고생했습니다. 끝냅시다. 네. 예.